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 들어서 뉴스 인터뷰나 주변에서 꾸준하게 월 100만원 모으기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사실 월 100만원 모으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서 어려운 거 맞아요. 요새 보면 월 50만원도 못 모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축도 안 한 사람도 많고 빚만인 사람도 좀 있고. 그래도 돈 모아야죠 뭐. 근데 월 100도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1년에 따지면 1200만원이니까 큰 돈 아닌데, 근데 월 100 정도는 모아야 그래도 좀 미래에 답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뭐 소득이 작아가지고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있고, 뭐 나가는 게 많아서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자취하는데 월 100만원 모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자취하면서. 뭐 부모님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돈을 모으면 100만원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타지에서 이제 방보에 산다고 하면 좀 빡시긴 해요. 월 100만원 더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자취한 사람이라면 일을 더 해야 돼요. 좋은 회사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투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게 쓴다거나,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 쓰는 게 버릇이 들어있으면 돈 못 모음. 지출기일장 쓰고 한 달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추천함. 고정비,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 등, 식사비, 집에서 재료 사서 해먹기, 외식가 가장 많은 지출일 테고, 그 외에 생활용품 및 품위유지 등이 나가고, 유동성으로 전자제품, 사고 싶은 거, 여행, 술, 자동차 등이 있을 거임. 일단 전자제품 사고 싶은 거는 필요 없는 거 충동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사라. 여행은 월급 300 이하면 가지 말자. 자동차 월급 300 이하면 그냥 대중교통이나 뚜벅이 하자. 옷은 그냥 단정하거나 몇 벌 있으면 됨. 식사는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해 먹어라. 고정비는 못 줄임. 무슨 재미로 사냐 할 텐데, 그냥 전공 관련 책이나 업무 효율 높이는 책 사서 책 읽거나 집에서 유튜브 보거나 자기 개발하자. 만약 20대이고 월 실수령 200 벌고 자취해도 이렇게 하면 월 100은 저축할 거임. 이렇게 딱 3년에서 5년만 하자. 5천만 모아라. 5천 있으면 선택권이 엄청나게 넓어진다. 모아보면 알 듯. 그리고 더 큰 수확은 돈 모으는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좋은 얘기네. 첫 번째 문장이 좀 예리에 박히네요. 자꾸 돈 쓰는 게 버릇이 들어있으면 못 모음.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일반 사람들 상당수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쓰는 게 기본 메타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소비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통 쓰는 식으로 쓰면 이 돈 쓰는 게 버릇처럼 잡혀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 몇 번 하고, 배달음 시켜 먹고, 그리고 유행하는 것 좀 사고, 이러면 돈 못 모으죠. 근데 이게 기본 메타로 잡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지출기입장. 야, 지출기입장하고 용돈기입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계부죠, 가계부. 요즘에 가계부를 안 쓰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가계부를 안 쓰는데 어떻게 돈을 관리하죠? 저는 뭐 어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계부는 노트 사가지고 수기로 적는 걸 추천입니다. 수기로. 사람들이 적는 거 귀찮아서 스마트폰 어플로 이제 활용하는 분도 있는데, 수기로 적는 게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요. 반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본인이 돈 쓰는 것에 대한 출처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수기로 가계부를 적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정비. 사실 돈을 이제 많이 벌지 못하면 돈을 아껴서 좀 쓸데없는 돈을 막아야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사실 고정비는 줄이기 힘들 겁니다. 고정비가 이제 매달 무조건 나가는 거. 월세, 공과금, 통신비, 보험인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공과금.
공과금은 사실 혼자 살면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아낄 수 있는 게 통신비. 통신비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 통신사 할인을 받는 거. 네, 통신사 할인. 웬만하면 전 여러분들이 이제 5G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G. 5G 요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LTE. 네. LTE 요금제 내가지고 한 통신사를 3년 이상 쓰면 그 약정 할인 되지 않나? 25%. 그 할인 받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비쌀 거예요. 아니면 뭐 알트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줄여야 되는 게 식사예요. 식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식사비를. 근데 식사비를 줄이려면 당연히 집에서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반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봐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장을 보지 않아요. 장 보는 거 귀찮아하죠. 물론 집에서 해 먹는 게 귀찮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집에서 한창 가르 찾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반찬 같은 거 4개 5개 사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 뭐 해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간단한 국은 끓일 수 있고, 요즘 보면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면 돼. 식사비를 줄이면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식사비가 많이 나가요. 젊은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보통 직장을 다니면 저녁 해결하기 힘들까? 저녁을 그냥 뭐 반찬집 가가지고 일단 김치 하나 있고, 그 김치 하나 하고, 아니면 이제 쥐포 건어물 반찬 하나, 뭐 장아찌 하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게 그 오징어 젓갈 하나 있으면 딱 좋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밥 해결할 수 있거든. 뭐 김 하나 있고, 계란 후라이, 이 정도만 있으면 사실 저녁 해결할 수 있거든요. 뭐 저녁을 여러분들 한 상 가득 채워서 뭐 먹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먹으면 설거지 할 것도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인상적이냐면, 여행은 월급 300 이하면 가지 말자. 여자분들은 아예 가면 안 되겠네. 전부 다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어떡하죠? 300 이하의 월급 받는 여자분들이 여행을 다 갑니다. 예, 지금 여행을 가는 여자분들 절대다수가 300 이하예요. 여러분 300 이하면 웬만한 여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 30대 여자들 다 들어가죠, 여기. 300 이하면. 예, 다 들어갑니다. 다. 근데 그분들 여행을 가요. 심지어는 백수도 갑니다. 백수도 가요. 아마 여자분들한테 또 월급 300 이하지, 그럼 여행 가지마, 이렇게 얘기가 노바대발 할걸요. 뭐 그딴 게 다 있냐고. 근데 돈을 모으려면 여행을 안 가야 돼요. 여행을 안 가야 돼. 술 담배도 안 해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술 담배. 자동차 월급 300 이하면 그냥 대중교통이나 뚜벅이 하자. 이것도 사실 직장마다 다른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좀 이른 곳이면 차가 있어야 되긴 해요. 이게 뭐 광역시나 서울 쪽이면 대중교통이 더 나을 거야. 대중교통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운전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라면 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버스 기사 출근한 시간대가 보통 차고지 출근한 시간대가 한 새벽 한 3시 반이에요. 대중교통이 아예 없죠. 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 회사라면 그 대중교통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하고, 정차가 필요하면 중고로 아반떼 같은 거, 아반떼만 한 500 정도 되지 않나요? 아반떼 HD 정도면 500이면 뽑지 않나? 네, 그거 뽑아서 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옷은 그냥 단정하게 몇 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면티 같은 거 몇 벌 사가지고 돌려입으면 되죠. 식사는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해 먹어라. 네, 집에서 해 먹으면 됩니다. 무슨 재미를 사냐 할 텐데,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돈 안 쓰고도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요즘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물론 정말 땡전 한 푼 안 쓰고 지낸다는 건 힘들지만,
돈 안 쓰고 갈 수 있는 취미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 혼자 살겠다고 하면 일단 뭐 유튜브 보는 거. 유튜브에 보면 이제 무료 영화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봐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게임해도 되잖아, 게임. 게임 같은 거 하면 되잖아. 스타크래프트 공짜 아닙니까, 공짜. 예, 공짜잖아요. 롤 공짜잖아. 배그 공짜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물론 컴퓨터 사는데 돈 들겠지만, 뭐 집에서 하면 이제 다 게이밍만 하면 끝이잖아. 뭐 요즘에 CD 파는 게임 뭐가 있어. 다 공짜잖아요, PC 게임들. 공짜로 하면 돼. 그리고 뭐 책 같은 거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공짜거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거, 뭐 걷기 운동 같은 거 하면 공짜잖아. 물론 이런 거 말고 또 좀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돈이 들긴 한데, 돈 아끼려면 좀 돈을 안 쓰고도 이제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걸 좀 염두를 해야 돼요. 사실 취미 생활에 드는 돈도 무시 못하니까. 이렇게 딱 3년에서 5년만 하자. 5천만 원만 모아라. 5천만 원 있으면 선택권이 엄청 넓어진다. 넓어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월세가 안 나가는 집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집. 사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월세예요, 월세. 특히 수도권 분들은 월세 부담이 엄청 심할 겁니다. 버는 돈도 적은데 월세로 상당 부분이 나가니까. 근데 5천만 원 있으면 이제 반전세나 이제 전세집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근데 요즘엔 또 전세 사기 많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더 큰 수확은 돈 모으는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다. 그렇죠, 돈 모으는 습관. 이게 돈이 모으는 게 습관이 잡혀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뭔가 지독하게 아끼는 건 어려운데 적당히 아껴가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건 쉬워져요. 습관이 잡혀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활비 정말 안 쓰고 뭐 정말 문화생활 안 지고 하면 이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적당히 나한테 쓸 돈만 딱 쓰고 나머지 돈 아끼자고 하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 모으는 습관이 잡힌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돈 모으는 습관이 잡히면 웬만큼 뭐 지름신 같은 게 와도 크게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뭔가 유행하는 것들이 뭔가 좀 와도 그런 것들이 쉽게 돈을 쓰지 않아요. 사실 돈을 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에 민감해지지 않는 거예요. 트렌드에 둔한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거죠. 왜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트렌드를 안 쫓아가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힘들어요. 사실 돈을 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트렌드를 멀리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명품은 멀리하고 해외여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오마카세 멀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뭐 최신 헤어스타일이나 최신 브랜드를 좀 멀리하는 거야. 물론 이걸 멀리하면 요즘 비슷한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기 힘들겠지. 대신에 그런데 돈은 안 써요. 트렌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우리나라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유행주의가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유행하는 것도 언제 창고에 처박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뭐 대세라고 하는 것들,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민감해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좋은 얘기 적으셨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모아야 뭔가 보입니다.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 지금보다 넓은 집 가고 싶죠. 월세 안 나가게 하고 싶죠. 그럼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돈을 안 모으면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져요. 더 돈 모으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한 살이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잘 모아서 좀 나이가 먹었을 때는 좀 자산을 늘려서 보다 나은 환경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